누가 이제 정권 교체를 네. 하든 네. 어느 집단이든 정권을 잡게 되면 저 김건희하고 그다음에 최혜병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김건희 그 엄마부터 시작해서 네. 뭐 그거 어느 정권이든 그건 부담 가서 그렇지. 치고 가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네. 길게 끌지 말고 하여튼 시한부 생명이지 뭐야. 근데 조국 신당은 좀 생각 다르다. 조국 신당은 네, 갈 때까지 가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이게 뭔 소리야? 원포트 네. 원포트 들리니 아니, 이게 근데- 골프야 이런 식이야. 그냥 치고 탄핵으로 가자 이거는. 아니, 그치. 근데 그리고 갈 때까지 거의 끝났는데 왜 갑자기 원포인트 레슨이 나오냐? 원포인트 골프냐 이게? 왜 여기서 이게 나올 게 뭐 아니다. 네. 이게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자연적으로 붕괴될 시점인데 지금 그런 얘기해가지고 심 빼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또 조국 대표 입장은 네. 탄핵도 네. 하야든 개헌이든 모든 건 열려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탄핵안 이제 초안을 만들겠다라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이제 그래서 쉐빙선의 역할을 네. 왜 민주당은 지금 탄핵 얘기를 못 꺼내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신당은 조국 신당대로 탄핵으로 가죠. 가고 그렇죠. 가고 그리고 진보당은 일찍 탄핵으로 가가지고 투표소까지 설치하고 지금 탄핵하자고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예. 이미 그렇죠. 진보당은 지금 이미 국민투표안 그럼요. 붙이자고 그리고 해서 이제 서명이 들어갔고 민주당이 지금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8명으로 이제 상징되는 이제 이 사람들이 남 가세를 의원이 해야 조국에 되는데.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국이 생각이 그럴 수 있지만 네. 조국 당원들 대다수 생각은 이게 벼랑까지 갔는데 밀어붙여 떨어뜨려야지. 근데 현실적으로 네. 자 지금 특검 하나도 지금 뭐 8명 이탈표가 나오네 만에 이르는데 네. 그러면 탄핵에 이르게 하려면 일단 200명이 탄핵안에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헌재라고 하는 허들이 있어. 네. 그럼 헌재가 윤석열이가 임명해 놓은 보수 성향이 강한데 헌재는 또 알량한 또 법전 들고서 법 해석 들고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또 법전 달달 외우는 사람들한테 그냥 맡길 것이냐. 저거는 법원이 헌재도 법원이잖아요. 네. 법원이 파면시키는 거잖아. 대신 국민투표 임기 단축 국민투표 개헌으로 네. 하는 거는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이 효능감을 느끼기에는 네. 저 법관들한테 그 해임권을 주느니 야, 국민이 정말 해임시키자는 거예요. 이번에 또 새로 그럼 나는 새로운 설득력이 겁니다. 있다. 그렇지. 근데 그것도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이가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안 아니죠. 하려고. 바등바등 할 걸요. 아니 거부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자 국민투표 개헌안 원포인트 개헌안이 네. 200명이 똑같아요. 탄핵 요건이나 네. 개헌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하는 거나 네. 200석이 있어야 통과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느니 네. 국민투표에 던지는 게 부담이 덜하다라는 거지. 왜 박근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 강해서 배신자 프레임이 찍히잖아. 탄핵시켰다라고 우리 하는. 지난번에 그 멤버십 엑스파일 하듯이 오늘 지금 3명이서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듯이 한번 해보죠. 뭐 200명 안 되면 윤석열이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고. 예. 근데 200명이 이제 탄핵안에 발의하면 거부권은 무의미하다니까. 그렇지. 예, 거부권하면 재의결하면 200명인데 예. 발의를 200명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지는 게 바로 원포인트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거죠. 아니 200명만 있으면 탄핵도 가능하잖아요. 예. 탄핵시키면 또 헌재라고 하는 허들이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아이 지금 설명해 지금. 맞아. 예. 그럴 바에는 깔끔하게 그냥 국민투표 개헌안으로 해서 국민이 표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야. 법관들 손을 비리지 않고. 나는 그게 국민들한테 주권을 주는 거다. 기회를 주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그냥 알량한 법관들한테 시간이 5분 가까이 맡기지 가고 말자라는 있습니다. 거지. 그렇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벌써 그래요? 시작입니다. 자, 제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 국극의 판소리를 소재로 한 드라마 정년이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글로벌 톱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인기몰이 중입니다. 워낙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벌어진 일이라서 전 세계가 한국의 팝 저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술놀이 게임에서 착안한 음악이라 더 놀랍습니다. 또 이에 앞서 우리 소설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인천 출신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작가의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우리나라 문학 콘텐츠는 이미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이런 고품질의 수준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2016년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탄핵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급한 모양입니다. 모레 7일 대통령은 끝장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기자들로부터 무제한으로 질문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답을 제대로 할지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전파사에서는 대통령 부부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불행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와 개헌 시나리오, 그리고 탄핵 직진론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강혜경 씨 등 공익 제보자들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선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대국민 사과와 뉘우침 대신 법리투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요. 결말은 이미 정해진 듯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김 전 의원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 해체와 김건희 아웃을 내세웠습니다. 한동훈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최종 평가 무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퇴진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프렌 뉴스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제목은 김영선은 악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누가 이제 했던 이야기를 이제 빗댔었고요. 이 사진은 지난 3일입니다. 일요일에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창원지검에 출두해서 기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질문을 받고 뭐 죄송하다, 무리를 일으키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주 당당히 강혜경 씨를 직격하면서 뭐 전쟁 선포를 한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 세 가지 놀랐는데요. 네. 저렇게 저분이 나이가 많으셨나? 할머니가 서 계시더라고. 염색을 안 했어요.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저렇게 저분이 논리가 없나?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데 논리고 뭐고 하나도 없고 시종일관 변명,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한때 같은 동지였던 강혜경 씨한테 강혜경 씨 저거 돌리더라고요. 저거 그 양반이 다 잘못한 걸로. 그러니까 신의도 없는 거잖아요. 난 그 세 가지에 너무 실망감이 이룰 수 없더라고요. 예. 꽤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칩거하고 있다가 이렇게 준비해서 나온 게 이제 저런 횡설수설 변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그 우리가 김영선 전 의원 하면 이렇게 울리는 것 같네요. 예. 김영선 전 의원 하면 그 노량진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 수돗물 마시던 게 너무 국민들 그렇죠. 그 뇌리에 깊게 이렇게 각인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생선에 배설물을 드신 부작용인가? 아니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부작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저분은 서울대 법대 졸업했죠. 그다음에 변호사잖아요. 5선 중진 의원이에요. 거기다가 한때 국회 부의장도 꿈을 꿨던 분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월급 반띵 또 피해자예요. 그죠? 그다음에 보좌관 무고를 그런데 보좌관을 자기가 강혜경 씨를 또 무고로 또 고발하고 저는 그래서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님이
그다음 왜 김영선 전 의원한테 등을 지게 됐는지 40분 동안 횡설수설하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제 3자지만 야 오죽했으면 강혜경 씨나 김태율 소장님이 굉장히 극진히 모셨잖아요. 강혜경 씨 보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모셨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질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강혜경 씨가 오선 의원 같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사무실의 회계관리자였나, 그것도 약간 좀 무능하고 모자란 회계관리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강혜경 씨가 인기 있었던 게 나와서 솔직하게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한때 죽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튼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어요. 예, 청문회에서 뭐 한나라당 아니요 저 국민의힘이 사람들이 뭐 명태균 욕할 때도 그런 사람 아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특히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돈 못 받은 부분은 있지만 그래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 김영선 의원은 완전히 모든 책임이 강혜경에 있다고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책임이 있다뿐 아니라 예. 아예 이제 범죄자로 이제 몰아붙이는 그쵸. 건데. 장은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보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맞습니다. 하나의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다라고 보는데, 저분은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뭐 음지만 그렇죠. 돌아다니는 분이죠. 그런데 네. 오래 소속돼서 국회의원 오래 하다 보면 네.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얘 하나의 그 모델 케이스로 딱 산 증인 같다. 선배가 좀 전에 이제 보수의 민낯이라 그랬는데 지금 보수 중에서도 이거 보고 부글부글한 데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신 네. 그 변호사가 네. 그 요즘 보수의 붕괴라고 네. 책을 써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쪽 보수 쪽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너무 해도 너무 하니까 보수의 붕괴라는 책을 써내고 네. 네. 보수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우리 네. 전파사 김 사장께서 얘기했듯이 지난주 갤럽 그 조사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 19%였는데 대구 경북이 18%예요. 이미 네. 돌아섰다. 17까지 떨어졌어. 그거는 이제 다른 그거는 문화일보가 네. 엠브레인하고 했던 네. 전체적인 전국 지표가 17%고 갤럽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19%인데 대구 경북만 18%. 오히려 그러니까. 전국 지지율보다도 대구 지지율. 왜? 그게 보수의 심장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보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다라고 대구에서 지금 그러는 버렸다라고 거죠.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끝났다. 갈 데가 네.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습니다. 반면에 같은 그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래도 30% 이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이제 뭐 디커플링 되고 있다. 네.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과 당과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갤럽이 그 약간 보수 쪽에 높게 잡히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죠. 지금 리얼미터나 여타 다른 조사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미 보수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보수의 재건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저런 구태의연한 의원들이 5선을 하고 또 6선을 또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명태균 씨가. 네, 네. 이런 게 구태가 반복되는 한 우리나라의 그 보수는 이제 설당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네. 약간 보수화되는 경향이 아니, 있어요. 이번에 저 김영선 네. 씨 기자회견 중에 가장 놀랐던 뭐 기자회견도 아니죠. 기자들이 물어봐도 갑자기 네. 회견하게 된 건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박근혜하고 자기가 여성 피해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마녀 사장이라고도 하고. 라면 먹다 봤는데 젓가락 떨어뜨렸습니다. 예. 아니 그 다음에 나는 명대사를 날렸는데 네. 진짜 그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부정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AI 시대 문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무슨 이거 소리예요? 뭡니? 아, 진짜 그게 왜 AI 선진국이라고 맨 그래요? 마지막에 그 이야기하고 검찰 조사받으러 휙 들어갔죠. 그러니까 40분 동안 혼자 저렇게 횡설수설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워딩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음. 그 현장에 취재했던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요. 얘기한 거야? 아니 강혜경 씨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걸 것 같아요. 이 모든 책임은
김영선 강혜경이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명태균이는 날 도와준 건 맞는데 네. 나 도와준 사람 많다 네. 이런 얘긴데 네. 아니 강혜경 씨를 뭐 완전히 악마시키면서 네. 야 저게 과연 그래도 한때 보스였잖아요. 자기가 참. 그 강혜경 씨가 의원으로 모셨잖아요. 뒤스다거리 다 하고 네. 반띵까지 다 정말 아니 그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저 김영선 저분 옛날에 경실련에서도 일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인권 저쪽에. 변호사. 근데 경실련에서 일하시던 분이 저렇게 인권 변호사. 논리도 없고 정말 뻔뻔하기까지 하는 거 보고 정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자라는 거죠. 네. 요번에 이 명태균 게이트 네. 이거의 핵심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공천을 줬냐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우리가 육성으로 다 들었잖아요. 네. 김건희 씨가 네. 남편인 대통령 그 당시 이제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네. 5월 9일까지는 네. 네. 그냥 막 당신 대통령 맞아? 자격돼? 이렇게 다그치면서 남편을 몰아붙여 갖고 그 공천 준 게 네. 바로 저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명태균 씨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의원을 만들려고 했어. 그래. 자기 이권 챙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 혹자들은 사람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가장 다루기 쉬워서 택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맞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윽박지르잖아요. 정말 뭐 네. 그걸 들었던 그 시민들이 그러더라고. 어우 나 야단 치는 줄 알고 명태균이 승질 내니까 네. 무섭대. 네. 빚쟁이 다루시다던데요. 와 완전 무릎 꿇혀놓고 뭐 완전히 그냥 하듯이.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람을 공천까지 줬던 것 이게 결국은 공천 개입 그러니까 끼를 문란하게 네. 된 국정농단 사태가 아주 단적으로 드러난 그렇죠. 하나의 장면이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저 정도니까 막대했잖아요. 서럽도 당했죠. 네, 예. 근데 저분이 저렇게 그 기자들 앞에서 강혜경을 몰아세우면서 범죄자로 이렇게 그냥 몰아세운 거죠. 몰아세우고 뭐 좀 악마화하듯이 모든 그 정치자금법을 속속들이 다 정치자금법에 거의 뭐 최본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쳤는데 사실 그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 이 두 사람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고 바로 저 창원지검의 두 사람은 다 이제 검찰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 증거도 제출하고 알고 있는 거 다 쓰고 이야기 다 하고 이제 햄 마당인데 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김영선 전 의원 이제 영장 칠 것 같다 네. 이런 보도들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예. 네. 그게 영장 안 치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고 네. 자기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결국은 가둬놓고서 조사하는 게 바로 이제 구속영장 아니겠어요? 네네. 또 입막음 효과도 있을 겁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도 또 나름대로 엑스파일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까지면 안 되니까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싼 티켓 끊어주고 너 한 2년 정도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서 딜이 뒤에서 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라 그런 논리라고 하면 뭐 추정인데요. 네. 김영선 전 의원도 하나의 이제 눈에 까시잖아요. 네. 일단 김영선 전 의원도 가둬놓고 네. 그러면 일단 스피커 2개를 막아놓은 거잖아요. 음. 그런 거가 또 이제 물밑에서 저 용산하고 뭐 창원지검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딜이 들어가서 김영선 의원 일단 가둬놓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죠. 잠깐만요. 기자회견하면서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아직까지도 저 김영선 의원이 청와대하고 김건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니 살려달라고 그냥 가정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애원하는 그 멘트가 몇 군데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뭐 김건희 여사는 끝까지 다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요. 뭐, 야 용비어천가도 그런 용비어체가 없더라고. 그게 왜 거기서 아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40분 동안 저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지검 앞에서의 일종의 기자회견인데 네. 되지도 않는 얘기 네. 횡설수설했는데 진짜 슬퍼지더라고요. 그 어떻게 인간이 40분에 저렇게까지 그 추락할 수 있는 40분이 밝히는 바는 하필 또 분홍색 옷을 입고 가가지고 나는
윤석열과 김건희 편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하고 그 사인을 보내고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간 김건희 것 여사 같습니다. 대단하다고 네. 오히려 저 대목에서까지 그 아이고, 김건희 여사를 한껏 띄우고 있잖아요. 예. 아, 근데 정말. 그 지금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이 그 검찰 조사 받으면서 쭉 이제 진술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기 탐사저널에 기자가 가서 장시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4시간 가량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두 꼭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두 꼭지는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 다 들어간 두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 사진을 여러 번 봤는데 진짜 미래한국연구소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무슨 연구소가 저렇게 저거는 나중에 처음에는 허름한 그 KT 빌딩에 100평짜리에 있었어요. 어. 저기 그 진해 쪽에 있었는데 저거는 이제 그거에서 쫓겨나고 망하고 이제 따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했던 거고. 저런 간판 보고 예, 이건 아닙니다. 의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전에 그 시사경남 네. 신문사 그 번듯한 그 자리예요. 건물도, 그거- 예,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가 시사 경남이 망하고 예. 그 자리에 그 KT 그 건물주가 명태균 제발 이 사람 들락거리지 말게 해라고 이 사람은 거래 안 한다고 하니까 그 건물은 계속 쓰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김영선 전 의원한테 요거 대표. 좀 하자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한사랑 법무법인 사무실을 쓴다 해서 내준 거예요. 거기다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이제 얹어가지고 근데 그 계약서가 이제 되게 재밌는데 KT 쪽에서 명태균 이 사람은 들락거리지 않겠다 하는 그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야. 왜 그만큼 이 KT 쪽에서는 명태균하고 거래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였잖아요. 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김태열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네네. 이제 명의상 네네. 대표를 맡게 된 거고, 예. 그러니까 김태열 소장님도 아니 그러면 대체 네. 그렇게 모든 십자가 짊어진 것도 아닌데 네. 미래한국연구소에 모든 걸 짊어졌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이 왜 그랬나 보니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오천 당숙이에요. 네, 오천 그러니까 당숙, 집안이기 때문에. 네, 당숙이기도 하고 그 탐사저널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두 꼭지의 기사를 그 김태열 소장이 이제 확인하고서 이거 절대 지금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아,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김태열 소장님 말씀이 풀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다. 지금은 좀 진행 중인 거고 검찰의 조사를 다 한 것도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게 되면 김태열 소장 집 앞에는 지금 언론인 게 이게 신문사 기자들이 지금 좀 아주 그냥 장시간 진치르고 있는 기자들도 있고 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그래도 저는 그 스픽스라고 하는 뭐 네. 유튜브 네. 채널에 김태열 소장님 육성까지 나오고 네. 자주 인터뷰를 하길래 네네. 아 이분이 이제는 공개하기로 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탐사저널이 네, 네. 단독 기사 네. 1, 2 네. 때렸잖아요. 네. 저분 4시간 예, 인터뷰한 예, 걸로. 예.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 깊은 이야기가 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용 보도로 네. 제가 한 2개 네, 매체에서 네, 네. 탐사저널 인용으로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예, 뭐 한꺼번에 이제 네, 같이 네. 다 뭐 예, 이렇게 한꺼번에 내린 그 풀 케이스가 스토리를 됐지만. 탐사저널하고 제일 전파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다 내보내겠다라고 오늘 점심 때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좀 그래요. 그럼 나눴었어요. 나중에 예, 김태열 예. 소장님 스토리는 네, 나중에 우리 제일 전파사에서도 네, 제일 전파사하고 심층으로 다루는 걸로. 탐사저널하고 그러면 부장님 한번 지금까지 나와주세요. 예. 지금까지 그 다른 매체에 공개되지 않았던 네,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네. 제일 전파사에서 네, 독자 여러분들 들으실 수 네. 있겠죠. 근데 참 예.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너무 이제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나 이런 게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걸 겪었었거든요. 김태열 소장이 왜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기 바로 직전에 그냥 그 관계 끊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다시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 전부터 이런 그 관계 끄는 이유는 뭐예요? 돈 문제입니까?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 캠프에서 사실 너무 헌신적으로 김영선 네. 의원을
에게 헌신을 했었어요. 헌신을 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그랬지만 제일 참지 못하는 부분은 김영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김영선을 의원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다는 명목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각종 선거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금 조달을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으로 그 대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가 김태열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차용증을 끊어주고 돈을 빌려다가 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그랬죠. 그 배모 씨 또 이모 씨 네. 예, 그쪽에서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 이제 하겠다고 예비 후보들. 네, 예. 돈 끌어다가 그걸 다 차용증을 김태열 이름으로 다 끊어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 달라고 독촉이 이제 김태열한테로 오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선거운동 중에도 그러니까 김영선이 이 재보선 나가고 선거운동 하고 있는 중에도 하루에 10몇 통씩 돈 달라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응대를 김태열 소장이 다 하고 했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돈이 그 3억 7,500만 원 여론조사 그 비용 비용이에요. 거죠. 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그런데 네. 김영선 의원은 미혼이시라며요. 결혼을 한 번도 안 네. 하셨다 몇 때까지. 네, 한 번도 안 예, 했다고. 그리고 집안도 그 어디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걸로 아는데 집안도 네. 괜찮은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창 출신이고 예. 초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동신국민학교라고. 예,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오시고. 네네네. 아 그럼 집도 살고 그러는데 네. 왜 그렇게 항상 돈 문제에서 그렇게 치사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제에서 예. 치사- 이제 건물을 돈 자세히 문제, 보니까 돈 문제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지금 또 설동관 씨가 슈퍼챗 쏘아주셨습니다. 돈 문제 이야기. 아니,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설동관. 지난주 방송에서 네. 우리 이제 김 사장이 김영선 전 의원의 근황 네. 지금 어디에 있다 네. 얘기했잖아요. 고양시 네. 이제 친인척 집에. 예, 그래서 예. 제가 다른 문제로 그 윤 대통령의 지인 네. 이웃 사시는 네. 함땡땡 교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바람도 있고 네. 이 대목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함땡땡 교수님한테 네. 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네. 김영선 전 의원하고 함땡땡 교수님이 친하다 인정하시더라고. 그 왜냐 미국에서 공부. 조지타운대 네, 이번 네. 계실 때 네. 1년 공부하러 왔대요. 맞아요. 그 인연으로 네. 그래서 잘 아는데 그래서 아마 가까웠나 봐요. 네, 또 네. 이제 뭐 같이 공부도 했고 제자뻘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고양시에서 계속 도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현미 예전에 그 김현미하고 계속 붙은 거야. 그렇죠. 라이벌이었죠. 예, 계속 그런데 라이벌이었어요. 김현미 전 장관 네, 의원은 네. 또 함땡땡 교수님하고 연대 동기라. 야, 그러니까 참 그렇게 되는구나. 이분도 곤란하니까 네. 이제 안 될 거 네. 딴 데로 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음. 제가 바람은 저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시작이 40분 동안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지검 앞에서 정말 횡수수설한 거 얘기했는데 네. 저는 함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모든 사달이 난 거는 음. 그 김영선 전 의원하고 그 총괄 본부장 명함 갖고 다녔던 명태균 씨,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오픈된 거는 그 강혜경 씨하고 네. 김태열 소장이 참다 못해서 네. 세상에 알린 건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중심에 김영선 전 의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네. 이 의혹을 네. 김영선 의원이 당당히 나타나서 네.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오픈을 그렇죠. 해달라. 네. 나는 그게 김영선 의원이 살아갈 길이다. 그랬더니 혹시 네. 김영선 전 의원하고 네. 연락이 닿으시면 네. 소통이 되시면 네. 그렇게 코치 좀 해주십시오. 아. 라고 해서 사실 은근히 기대했는데 네. 창원지검 앞에서 그제 했던 거는 예. 기대를 무참히 모든 게 저버린 모든 게 무너져서 일말의 저런 기대마저도 양반한테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김영선 전 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자산 리스트 네. 김 사장이 쭉 제 네. 표로 공개했는데 작지 거기 않던데. 보면 작지는 않지만 이게 잘 안 팔리는 부동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거지라고 그러죠. 네. 그 자산 가치로는 뭐 한 80억, 100억 돼도 이게 안 팔리는 부동산이면 이게 현금화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게- 캐시를 못 돌리는 예, 거지. 그 자산 중에 제일 큰 자산이 그 당산동에 있는 건물인데 그걸 이제 좀 취재를 했더니만
이걸 그 자리를 보니까 당산역하고 물레역 사이예요.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좀 괜찮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딱 보니까 오피스텔 하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오피스텔 그 같은데 하고 이제 알아보니 이걸 이제 오피스텔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좀 더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두 세대를 더 사야 되는데 한 세대는 오케이 했는데 한 세대 무당집이 객인 거야. 그것도 또 알박기도 알박기를 아니고. 또 어느 무당이 또 알박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것도 얼추 다 꼬시고 했는데 이 또 막판에 또 이게 안 되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 부동산이 현재로서는 제일 이제 큰 자산이고 그 중에 이제 뭐 그 강혜경 씨 증언에서 이제 나왔습니다만 오피스텔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그거는 갖고 있다가 자산을 팔았는데 그때 팔았을 때 김태열 소장이 되게 섭섭했었어요. 왜냐하면 미래한국연구소에 밀린 돈들, 빚들. 특히나 선거운동 한다고 썼던 돈들, 그 다음에 그 연구소 윤석열 그거 만들어 준다고 했던 돈 땡긴 돈들, 그 압박 받고 있을 때 그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뭐 그때도 이미 이거 당신 알아서 해라고. 충분한 이유가 있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거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도 개인 빚을 끌어내서 조직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뛰고 있었는데 딴 돈도 아니고 차용증을 그렇게 써가지고 한 돈까지 그렇게 나몰라라 해버리니 그 차용증이 결국은 이거였더만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배모 씨, 네. 그러니까 다 예, 이분들이 명태균 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앞에서 대통령하고 또는 여사하고 전화한 거 네, 틀어놓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약간 그 뻥이라고 그러죠. 네. 법을 치는 건 있는데 팩트 없이 뻥 치지는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다음에 배모 씨 같은 경우는 그 김종인 위원장 네. 그 사무실이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어요. 예, 정의군이 예, 아침이라고. 예, 광화문에. 거기 실제로 배모 씨를 데리고 가서 음, 그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게 네. 해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믿었죠. 그다음에 네. 그 서초동도 네. 아프로비스타도 그것도 데리고 갔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네. 믿을 만한 김정일 사람으로 위원장도 보이는 거죠. 만나게 해줘. 그걸 아프로비스타. 그 같이 그때 갔던 그 김모 그 운전을 하셨던 분 운전기사. 있어요. 예. 그분이 검찰 조사를 김태열 소장 검찰 조사 받고 바로 이어서 받았거든요. 그 내용까지도 다 들어갔어요. 이분이 수금도 하러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적과 어쩌면 그때 오해를 받았던 게 어쩌면 이 사람이 윤 대통령과 그 명의 그 통화 내용 이제 요거를 이 운전기사가 녹음했을 것이다. 근데 운전기사가 녹음했을 것이다 해서 그때 그 윤 대통령 처음 그 음성 녹취 나왔을 때 네.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했을 갔을 때 때 이게 어디서 누가 제보했느냐 난리가 났어요. 찾자. 이 누구냐 했을 때 명태균도 그때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 그러면 저거 내가 월급 주던 어떤 사람이 넘긴 거다라는 식으로. 그때 운전기사라고 네, 여우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남겼어요. 예. 근데 운전기사 두 사람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 운전기사가 두 사람이나 있었어요. 예, 두 사람이 정식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아니고 예, 이제 운전까지 지방에서 했던 명태균 씨가 이제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음. 내가 운전도 하고 예, 도와주겠다. 예. 일종의 이제 자원봉사처럼 예. 자봉. 자봉처럼 한 거지 정식으로 운전기사로 채용한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이거 완전 멤버십 엑스파일 그 분위기인데 오늘 그냥 여기서 다 멤버십, 맺는 네, 겁니까? 멤버십. 운전기사가 어디를 기점으로 두 명이 나뉘냐 그러면 김영선 당선을 기준으로 그 이후와 그 이전이 이전. 나뉘어요. 근데 그 이전은 김땡땡 우리가 알고 있는 김태열이 아니라 그 김태열 씨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이름 실명 공개하지 했어요? 않았어요? 김기성 씨라고 했습니다. 김기성이라고 예, 예, 공개했죠. 김기성 씨고. 그래서 우리가 단독이다. 예. 예. 그랬구나. 했고 그 다음이 나는 김기성 씨인 줄 알고 계속 아닌 거예요. 도무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김 씨가 또 있었어요. 7급 비서관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의원실의 정식으로 7급 비서관. 의원실 그분도 비서관이었는데. 김뭐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 사람이다 해서 이 사람이 넘겼구나 녹음을 한 걸 넘겼구나 했는데 이 사람을 정말 잘 아는 그때 당시에 또 같이 보좌진으로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절대 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절대냐?
찾아 했는데 자기가 확실히 안다 이 사람 아니래요. 그럼 운전기사 아닌 거잖아요. 그럼 누구야? 누구야?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김영선 의원 7급 보좌관이라는 예, 얘기예요. 예. 근데 이 확실히 98점 몇 프로 90 뭐라더라 98.5 99.5%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거는 이제 멤버십 엑스파일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아, 아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육성 공개 최초로 한 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윤 대통령의 측근 그분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취재 겸겸해서 누가 공개했을지 궁금하잖아요. 누가 민주당한테 그 파일을.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기사라고 딱 줬을 거라고 네. 거의 단정을 하면서 얘기해서 저도 명태균 씨의 기사 저도 그래서 그 김기성 네. 그분인 줄. 명태균 씨가 기사라고만 안 했지 기사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목소리 윤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옆에서 킥킥거리고 웃는 목소리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주머니에 휴대폰을 놓고 그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민주당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공직자겠네요. 그러면 그 양반은. 뭐 공직에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윤석열이 옆에서 킥킥거리고 웃을 수도 있지. 윤석열이 그러니까 옆에서 킥킥거리고 웃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명태균이 윤석열과 이야기 나눴던 거를 이 녹취를 꺼내 놓으니까 그거를 보고 킥킥거리고 이제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힘이 초토화된 게 네. 이거 무슨 뭐 대안을 내놓으려고 해도 민주당이 무슨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잠깐만 지금 우리 김영선 특집도 아니고 지금 거의 40분이 흘러가고 그래요? 있습니다. 야 이거 그때 썼던 그 김영태균이 썼던 명함입니다. 김영선 국회의원. 원래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명함을 파지 이렇게 총괄본부장으로 명함을 파지 그렇게 않는데. 파지는 않는데. 무슨 사업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본부장으로 창원시청 그 공무원들하고 돼서. 네. 미팅할 때 네. 명태균 씨가 저 명함을 내놓으니까 네. 저건 누가 봐도 김영선 의원실의 총괄본부장이구나.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있어 보이죠. 예, 그리고 회의 때 같이 앉아 있고 중간 중간에 뭐 의원을 막 네. 꾸짖듯이 하고 네. 뭐 정말 막 그 뭐 밑에 사람 대하듯이 하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파워를 공무원들한테 보여줬으니 네.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정보나 일사천리겠죠, 민원 일사천리. 이런 네. 것들은 일사천리죠. 자 명태균 씨는 이제 8일 이제 앞으로 8일 저 윤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7일이요. 하겠다고 한 날이 7일이고 날짜 맞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말이죠. 8일 날 이제 검찰 출석해서 저도 이게 조사 받기로. 또 시나리오 같다. 네. 그러니까 원래 윤 대통령은 뭐 에이펙 갔다 오고 네. 그다음에 뭐 브라질 갔다 네. 온 다음에 11월 21일 이후나 네. 기자회견을 생각했는데 네. 이게 지금 걷잡을 수가 없거든. 네. 윤핵관 친윤 계열 그룹에서도 음. 참모진들이 네. 이거 큰일 난다. 왜? 지금 지지율 곤두박질 치지. 네. 민주당이 무슨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국힘에서도 너무 답답해한다는 네, 거야. 네, 네. 근데 어젯밤에 네. 그 명태균 씨가 네. 페이스북에다가 네. 민주당은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 육성 파일 없다. 사기치지 말아라 네, 이랬잖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명태균도 과연 이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자기는 절대 안 내보냈는데 근데 명태균 씨도 긴가민가한 게 이게 이제 자기 과시하려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네. 과시했잖아요. 근데 그게 풀 버전은 안 틀어놨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가 네. 자기 기사가 내보냈다라고 한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도 몰랐던 거야.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곰곰이 거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파일 외부로 돌리지는 않았는데 네. 그러면 민주당이 분명히 파일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킥킥거린 사람이 돌렸다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명태균이가 그거 한 거는 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빵에 가기 싫으니까 뭐 무리치는 네.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슉. 자, 피프렌 뉴스 두 번째 코너입니다. 한동훈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그 지난 10월 30일이죠. 100일 그 당 대표 100일 되던 때 기자회견 모습인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뭔가 큰 숙제를 안고 용산을 향해서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길은 뭐 잘 안 잡히고 해결하려고 이제 쫓아가 봤는데 그 좀 무시만 좀 당한 꼴이 됐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칼을 좀 빼든 모습인데요. 칼을 어떻게 빼들었습니까 이게? 아니 지금? 칼을 뺐는데 네, 뺐는데. 역시 쫄보구나.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원래는 그 지난번에 이제 재보선 선거 네, 그때가 이제 그 졌으면 네, 또는 이제 별로 성적이 안 좋았으면 네. 한 대표의 100일 잔치 선물로 뭘 내놓을까 100일 이제 잔치 흔들려고 선물로. 그랬죠. 네. 근데 9.4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호기롭게 네, 뭐 여사 대외 활동 자제하고 뭐 해서 대통령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 네, 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오히려 그냥 압박당하고 주눅 네. 들고 갖고 왔잖아요.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진으로도 다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육성이 나온 지 네, 4일 만에 네, 어제 드디어 장고 끝에 악수 네. 준다고 네, 뭐 그대로예요. 맨날 얘기했던 게 뭐 인적 쇄신 해라.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해라. 네. 그다음에 문제가 특검이 아니라 특감을 또 요구해요. 네. 저 특감은 그냥 그 한동훈 대표가 특감 그래요. 남들이 들으면 일반 국민이 들을 때는 김건희 특검인 줄 알겠어. 네. 근데 뭐 우리 뭐 유인가 가사에 네, 네. 점 하나 바꾸면 뭐라면서 아, 특감과 특검은 네. 전혀 다른 게 특감은요. 음, 특감은 과거는 묻지 않고 앞으로 감시하겠다라는 거고 네. 지금 근데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의 죄를 네. 검찰이 다 면죄부를 주고 풀어주니까 못 참겠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네, 밝힐 건 밝히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검도 모자른데 네. 판에 네, 한동훈은 세게 뭐 칼자를 쥐었다고 해서 큰 거 뽑아들 줄 알았는데 별거 없었어요. 결국 특감이에요. 그 대활동 중지해달라고 네. 하고 지금 11일 날 지금 그 이제 합의체를 통해 가지고 그 뭔가 이제 진짜 뭔가 이제 끄집어내겠다. 아니, 지금 나를 쫄보라고 놀리던 사람들 나 그러니까요. 뭔가 보여줄 거야라고 지금 보여줄 거면 특검을 네. 한다든가 탄핵을 네. 하자고 근데 나왔어요. 네. 뭔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네, 역시나 특검이 아니라 특감이더라.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랬잖아요. 음. 역시 쫄보다.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쫄보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한동훈 대표나 결국은 검사예요. 음, 이 사람들이 검사의 특징은 과거는 잘 캐. 네. 왜냐하면 수사라는 거는 과거밖에 과거의 없죠. 지은 죄를 캐는 거잖아요. 네, 아니 검찰이 미래를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를 캐는 무당하고 건데 똑같네. 그렇죠. 과거를 잘 보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정치라는 그렇지 않다. 거는 네. 과거는 과거고 네.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능숙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음. 과거는 딱 잊어버리고 네, 앞에 미래의 이슈를 선점해 나가는 거예요. 네. 정치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건데 네, 제가 그 검찰 출신 두 사람이 네, 결국은 과거는 수사를 잘했을지언정 네. 그것도 뭐 일부에서는 조작의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둘 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정치 일선에 나서 갖고 네,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앞을 못 봐. 음. 당장 일주일 뒤를 못 보고 하루 뒤를 못 보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장님이네. 그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네, 대통령실에서 음. 변명 내놓는 거 보세요. 두 번밖에 안 만났다. 이후에는 안 만났다. 왜 육성이 까지니까 네. 이제는 또 한다는 얘기가 네, 권성동 그 비서실장이 네, 그 국민들이 그 끓는 네. 민심에 네, 네. 휘발유로 그냥 한 사발 부어버렸잖아요. 음,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 상식적으로 정진석 네. 실장이. 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음. 도대체 정말 그 음. 누구 말 맞다나 뭐 그거 우동살이야 뭐야 이게 이건 왜 달고 다니냐 우동사리. 아, 이제 이랬잖아요 이제 이게 네, 정당에서 왜 우동살이 맞아요. 네, 네. 아니 국민들은 지금 저는 윤석열 그 정권은 네, 저는 기사로도 그렇게 좀 썼는데요 네네. 칼럼으로 산소 호흡기 없이는 자체 숨도 못 쉬는 음. 저는 이제 이미 식물 정권이다. 식물 정권. 그러면 지금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때 네.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만일에 왜? 선배가 국장님이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 네, 아주 핵심 참모다. 이 난관을 한번 돌파해 봐야 되겠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조언을 하겠습니까? 뭐 이제 누구한테요? 충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예. 저- 이 상황에서. 아니 상식적이라면 네, 네. 상식적인 참모고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라면 네. 어차피 지지율이 5% 돼도 네. 그 대통령 안 그만두겠다라고들 네. 그렇게 예측 평가들을 하잖아요. 평론 분석들을.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명하면 뭐하냐. 네. 오히려 우리가 매를 번다고 그러죠. 예. 마일리지만 쌓이는 거예요. 네. 매를 버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럴 바에는 네. 그냥 내려와라. 내려와라. 한 5년에서 임기 마친 다음에 그때 정권이 예를 들어서 네. 혹시 보수가 하나의 또 새로운 대안을 내놔서 네. 보수가 정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네. 그 새로운 보수 정권의 그 대권을 잡은 음. 그 누군가는 네. 윤석열 부부 네. 정리 안 하고서는 아마 자기 임기 채우기도 예. 또 급급해질 것이다. 예. 그다음에 저도 잠깐만요. 저도 이제 그 남의원님하고 같이 그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네. 거의 동조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 덧붙이자면 네. 한동훈이 멀리해라라고 그래요? 얘기하는데 한동훈이 멀리하고 왜 스스로 그렇습니까? 내려와라.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이하고는 예. 그 지금 뭐 예. 같이 일을 도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 지지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 잠깐 좀 얘기해봤어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네. 야 그거 윤석열이가 한 거냐 옛날에 네. 군사 시절에 네. 박근혜 꼬리시키고 네. 뭐 조국 사태 조국 네. 그 네. 수사한 것도 그거 윤석열이 맨날 술 처먹고 다닌 거고 네. 이거 진짜 실질적으로 일한 건 한동훈이다라고 네. 얘기를 네. 네.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윤석열이는 그 생각이 달라요. 예. 내가 한동훈이를 좋아했던 이유는 음. 걔가 술을 안 먹지 않냐. 네. 근데 나는 저녁에 술자리가 많으니까 네. 술자리 갈 때 한동훈이한테 거기를 툭툭 치고 네. 이거 밤새서 해놔 이러는데 예.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왜 멀리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밤새서 해놓더라고. 해놓더라.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네. 저희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멀리 해야죠. 예. 윤석열 네. 대통령은 네. 그래도 같이 일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또 연민의 정이라는 것도 있고 네. 왜냐하면 없어요. 둘이 샴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아이고. 같은 범죄를 많이 쥐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검언유착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렇죠. 운명이 고발 같은 사주. 운명체죠. 아니, 공동 운명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김 평론가께서 또 말씀하셨던 그 조국 수사할 때 그 네. 말도 안 되는 뭐 사모펀드 이거 네. 다 한동훈이가 짜낸 시나리오대로 맞습니다. 윤석열은 그냥 밀어붙여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해봤는데 꽝이었고. 해봤는데 꽝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도 두 콤비 플레이가 했잖아요. 네. 근데 근데 뭐 뭐 타블렛 꽝꽝꽝꽝. PC가 과연 저게 진짜냐 아니냐. 그것도 예, 네, 그다음에 다 뒤집어질 달달달달 겁니다. 말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치 개입, 선거 개입했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3년을 때려갖고 2년형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 논리 그대로 네. 윤석열이가 요번에 네. 그 명태균이 김건희 좀 해줘라라고 네. 했다고 그러잖아요. 일각에서는 정말 그 네. 만평이 돌죠. 네. 김영선 회줘라. 네. 어? 해줘라. 수돗물만 먹게 하지 말고. 해줘. 그렇다라고 하면 둘이 공동 운명체다. 그래서 윤석열은 알아.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처지가 못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를 아주 예. 그러니까 옛날에 시동생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 총선 때 그 뭐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갈랐습니다. 개혁신당 전화 안 허은하 받고 대표한테 뭐, 예. 전화해서 7월 12일 날 네. 그 1시간 동안 네, 네, 한 그 시간 전화하면서 얘기의 골자가 네. 한동훈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치겠다고. 한동훈이 미치겠다. 네. 그 그래서 골자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네. 그 골자 중에 하나 이거 중요한 건 저도 그 누구한테 뭐 들은 얘기지만 네. 그 골자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해서 한동훈이 편을 들어주고 네. 한동훈이 하라는 대로 해도 네.
김건희 여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결국 그 제 세상이 되고 네. 정권이 저쪽으로 가면 네. 우리는 처벌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제가 이 우리의 모든 얘기들을 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근데 예. 김건희 여사는 가만히 보니까 예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보는 약간 눈이 있네. 약간 그 앞을 보시는 눈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준석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럴 바에야. 그럴 바에 이준석이 더 낫다 예, 이거죠. 그렇죠.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오세훈 쪽으로 마음이 기울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예. 6개월 전부터 돌았어요. 예, 예. 오세훈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그 사람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뭐 평이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상당히 지금- 많이 오세훈 캠프로 이동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더라고요. 이미 이 얘기는 5, 6개월 전에 네. 한동훈하고 이제 선긋기 했고 네. 그러면 차기에 이제 자기네들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냐 그렇죠. 오세훈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왜 약간 그 실기 있는 사람 네. 명 박사님한테도 그냥 한 방에 간 거 아닙니까? 네, 네. 장님무사의 네. 안진뱅이 예. 주술사라고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세훈 씨는 저는- 기독교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신기는 없는데 네. 여사한테 저도 원 포인트 레슨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들로 하나도 없다. 그냥 어차피 싸게 티켓 끊으십시오. 아니 버티다가 예? 탄핵 그러니까 매를 벌지 마시고 네네. 지금 그냥 사과 갖고 안 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달게 받겠다. 남편을 빨리 설득을 하셔갖고 특검 오케이. 그리고 특검이 정말 페어하게 수사해서 5년 때리면 5년 살겠다. 이런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 아 산직사, 사직세. 그런 철학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거의 지금 뭐 저 같은 30년 가까이를 주술을 주렁주렁 그렇죠. 그 달고 다닌 사람이 권력 잡고 2년 반 하는 이 한치 앞을 못 봐가지고 이 개망신을 당하고 사는 꼴이 이게 뭐 이 앞을 내다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모래성을 쌓은 것 같아요. 본인의 철학이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자꾸 주술 의지하는 이야기를 거죠? 의지하고 예. 듣고 자기 듣고 싶은 그런 주술의 이야기에 자꾸 기대고 그걸 믿고 따라가고 그래서 저저 하다 보니까지 올라왔는데 누가 나한테 뭐 할 소리 있어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응원의 또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유 옥씨, 주옥님께서 제일 전파사 구독자로서 시청자 및 구독자 수가 왜 이리 적은지 이해가 안 돼요.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네, 좋은 방송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오늘 그거 한 번도 안 했네요. 뭐가요? 이게 저도 저때 유튜브 이렇게 방송 보다 보면 예,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누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진행자나 네. 패널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우리는 이제 그걸 조댓구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예, 댓글, 예. 구독, 알림 설정.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이거를 PD가 해주면 저 밑에다 써놨어요. 저도 누르게 되더라고. 아, 근데 예, 자막보다는 예. 그 패널들이 가끔 얘기를 해주면 저도 가만 있어봐, 나 오늘 좋아요 안 눌렀네? 이러고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근데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조회수도 많이 감사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다음에 댓글 참여. 예.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전파사에서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멤버십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취재 뒷이야기 오늘 조금 전에도 이렇게 방송에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이야기들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4,990원이고요. 그 4,990원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뭐 지난 프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아유, 말씀을 하세요. 뭐 담배 한 값에 자판기 커피 한 잔값 저희 취재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네. 아니 그냥 5,000원으로 하시지 왜 네. 4,990원 이렇게 10원 끝절은 남겨놓느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아, 제가 그래요? 그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네. 그 한동훈이가 좀 그래도 좀 내년 6월 달까지가 당대표 임기예요.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못하면 그냥 네. 실각하는 건데 근데 최근에 막뭐 보여주려고 노력도 하고 지 목소리도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 인맥에 뭐가 있어? 제가 깃발 꽂고 나가봤자 따라갈 사람 4명?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이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한동훈 씨 인맥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어디가 있나 했더니 이 양반이 그 소위 말하는 친한계. 친한 게 예. 이제 외곽 조직으로는 좀 외곽에서 친하다는 분들은 그 진중훈 작가하고 네, 진중권 작가하고 진중권.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회계사 있고 사회 원로 가운데서는 진보 언론 하시던 이근성 씨, 네. 이근동 씨 그리고 그 전 대검 고검장 하셨던 진영구 씨. 근데 이 뭐 장인이잖아요. 장인이잖아요. 네, 인연이 있더라고요. 뭐 한 분은 장인이고 장인이면 네. 굉장한 인연이죠. 뭐 아니 천암도 검사잖아 유명한. 한 천암도 분은 또 검사고. 이모부시더라고 이근성 씨는 예. 네, 이모부죠. 네. 천암은 실제로 저성그 그렇죠. 시행으로 네. 뭐 사법 처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부인의 오빠죠. 그렇죠, 아,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팬카페 위드훈이라고 있는데 위드훈이가 위드훈이. 예, 위드훈이 위드훈이. 뭐 한동훈이하고 함께 뭐 이렇게 되겠죠. 위드훈이가 그래도 꽤 회원 수가 있는 팬카페더라고요. 팬 많아요. 예, 팬 많이 많아요. 확보하고 많아요. 있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이가 본인이 예상하는 그 의원들은 뭐 주진우, 박정훈, 한지아, 정성국, 진종호 등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비례가 대다수고. 예, 비례가 많죠. 주진우는 사실 주진우는 아니고 예. 그 윤석열 왜냐하면 요번에 그 법사위 특감에서도 네. 그 대통령 부부를 음. 호위무사처럼 네. 일선에 나서서 방어한 게 주진우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왜 음. 21명 네, 네. 그저 뭐 저녁 회동했을 때 네. 주진우 의원도 갔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뭔 얘기 하나 들어서 뭐 용산에 알려주는 근데 또 또 역할을 할 주진우 수도 있었다. 의원하고 한동훈하고는 또 그 같은 같은 검사 검찰로 이제 출신이니까 같은 같은 뭐 출신이고. 뭐 예. 따지면 다 윤석열 사단이었죠. 사단이죠. 거기서 네, 이제 네. 분파가 된 건데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사단도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심우정이도 됐고 와 지금 중앙지검 하고 있는 이창수도 됐고 와 이제는 네. 그 한 줌 안 되는 네. 특수부 라인도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네. 왜? 뭐 지난번 그 검찰총장 뭐 다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 사단인데 네. 송경호도 그렇고 다 보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음. 죄 짓고는 왜 때린 놈은 그 맞은 놈은 두 발 피고 자는데 네. 그렇죠. 가해자는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죄 짓고는 편안히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권은 제가 편하게 김건희 못 여사한테 삽니다. 얘기한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이 사진을 편안히. 보면 이게 예전에 2019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사진인데 국감장입니다. 대검찰청 그 국감. 그러니까 한동훈 검찰총장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지금 나와 있고 그 뒤에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인데 저 때와 지금의 지금 5년 많이 후의 다르죠. 모습인데 참 드라마틱하게 많이 주진 바뀌었습니다. 의원은 그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한동훈 쪽에서는 친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확실한 분은 있어요. 한동훈하고 친한 분은 네. 누구냐면 그 옛날에 시대전환 하시던 조정훈 씨. 예.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 한때 한동훈한테 막 그 대들고 이렇게 그 저격하고 예. 했다가 윤석열 편에 서서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한동훈의 비대위를 체제를 그 총선 뒤에 막 그 굉장히 맹공격을 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태세 전환을 근데 하고. 그러니까 시대 전환이 아니라 자세 전환. 네, 자세 전환, 태세 전환.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여시제 있다가 맞아요.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네, 네. 원래 그 민주당 쪽으로 당선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랬다가 이랬다가 해서 그, 비례로 아니, 근데- 됐다가 절로 간 거지. 두 분 다 한동훈이하고 그 조정훈 씨하고 나이도 같고, 네. 예, 나이도 같고, 아니, 나이는 같은데 이제 학번은 조정훈 씨가 하나 학번은 아래라고 하더라고 재수해가지고. 근데 먼저 최근에는 뭐 한동훈 저 대표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네. 최근에는 부쩍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네. 4주 전 방송인가 그때도 그 황교안 대표한테 네. 제가 한 3차례 방송 때마다 한동훈 한동훈, 대표 아직 네. 기회 있습니다. 네. 힘쓰십시오. 그랬는데도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내가 한동훈 봤을 때는 대표가 우리 제일 전파서 안 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정치할 자질이 안 되고 네. 그러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황교안 뒤를 쫓아갑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광훈 씨 밑으로 가더라. 그래서 미국을 가거나 전광훈 사단으로 가시거나 둘 중에 그런 꼴 당하지 마시고 칼자루 쥐었을 때 한번 제대로 한번 칼을 휘둘러 봐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조선 제1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수사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조선 제1의 혀 같았어. 네. 법무부 장관 때는. 네. 왜냐하면 독서를 잘 날렸으니까 네. 거기까지가 끝이다. 그러니까 한때는 여사하고 카톡을 300여 차례나 나누고 이렇게 가까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치는 선이 굵어야 돼요. 네. 보수 기질이 있어야 대표를 하려면 원래 자기 사단이잖아요. 우리가 계파 정치는 뭐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계파 정치는 근데 필요한 이제 거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명태균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싹쓸이 하다시피 뭐 대권 주자로 굳이 꼽자면 뭐 몇몇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연루되고 뭐 구설수에 오르고 망신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독 이제 한동훈만 뭐 티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명태균 안 묻었다. 안 묻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예, 상대적으로 지금 그라운드가 지금 아주 좋은 그라운드가 지금 마련됐거든요. 그럼요. 근데 치고 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명태균 씨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한동훈이는 눈에 안 들어갔겠죠. 이런 그래서 거 없겠죠. 명태균 예.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칠불사로 가기 직전에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화가 나서 명태균이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하면서 왜 김영선을 이렇게 그쪽에 단수 공천 안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상당히 본인 말로는 이제 열불을 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되게 미안했다. 한동훈이하고 예, 사이가 틀어지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미안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줄 이제 그때는 몰랐다. 그래서 그때 내가 몰랐다.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 그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왜 그렇게 그 김건희 여사 속도 모르고 근데 그때 이미 이제 김건희가 한동훈 기세에 눌려서 이렇게 공천권을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니까 자기도 이제 포기를 한 거고 그때 당시에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 자금줄이었던 지방의원들 공천권 이런 것들이 다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개워내고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 때문에 모든 게 다 엎어진 거예요. 지난 총선 때 이것저것 다 튕기고 그러다가 그 문자 씹어버리고는 일까지 벌어지고 오죽했으면 제발 한번 만나줘 내가 대국민 사과까지 할게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쳐다도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누라 좋아하는 그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한동훈이가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지금 막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이제 끝난 거고 저 눈빛에서 그 지금의 빗대 보면 저 때는 이제 다른 상황의 그거지만 저 사진의 눈빛에서 아유 이제 나는 당신 그 이런 꼴은 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11일에 중대 발표를 뭐 다시 한번 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칼을 빼드는 게 김건희 나대지 못한다. 확답. 그게 이제 감찰이라든가 이런 뭐 부속실 설치를 좀 뛰어넘는 절대 못한다라고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제 국민 앞에 자기가 이제 떠들겠다. 이제 대담이 아니고. 자기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네. 한동훈의 정치는 네. 그 직접 얘기도 안 해. 근데 그 어제 네. 처음으로 그 최고위원회 공식 기구에서 처음으로 얘기했고 네. 그동안은 언론에 흘리듯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서초동 예전에 그렇습니다. 편집국장이라는 네, 닉네임에 네. 맞게 자기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완전히 지금 두 패로 나눠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면 한동훈이 정말 저희 그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 그 신체 비하하는 거 네.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윤 보수 진영 안에서 그렇죠. 그게 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윤 아니 대통령의 잠깐 신체 비하 발언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어. 아이, 그거. 그다음에 이제 요즘 뽕부로 하고 다니잖아요. 아, 네. 예. 근데 그거를 또 누가 저격하냐면 자칭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그 심평 변호사 네. 그분이 페이스북에 저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신 공격을 하지?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하는데
대놓고 그래요. 신체 비하까지 해요. 그 신랄합니다. 얘기할 때 대머리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외모만 따지는 이래서는 얘기 안 들었더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공기도 네. 방금 선배 말씀대로 이쪽 팬층들이 두 사람이 윤한 두 사람이 뭐 어째 화해를 하든 말든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가지고 한동훈 양쪽을 대표가 너무 또 공격하는 거예요. 뭐 장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술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시대전환에 조정훈이 네. 그 양반도 술 못해요. 그래 둘이 만나면 콜라만 먹으면서 계속 정치 얘기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외연을 넓혀야 되니까 좀 네. 저는 넓혀지지가 많이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한번 시켜봤는데 네. 이건 보수 세력 쪽에서도 네. 조중동 보수 언론도 네. 지금 뭐 진보보다 더 윤석열 대통령 비판의 논조를 날리잖아요. 네. 네. 시켜봤는데 아니야. 네. 그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 이게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네, 정치권 네. 먹으면. 네.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던 한동훈 대표도 여당의 대표예요. 네. 집권 여당에 네. 시켜봤는데 정치력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진짜 그 이쪽에 여의도 바닥에 있는 정치인들이 검사 출신들은 절대 앞으로 정치 안 돼. 하지만 저는 그 김용남 의원 아니, 팬입니다. 그분은 이미 검사 때를 다 벗어냈어. 나는 그분은 그분은 나하고 검사- 일면식이 없는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 일면식이 없지만 저는 그 양반이 나오면 봐요. 제가 하고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고 말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정치인 중에 거짓말을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서 그렇죠? 저도 사실은 원래는 보수잖아요. 지금도 뭐 근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으로 가 있는데 네. 보수 정치인으로 데뷔를 했는데 진보 쪽 민주진보 쪽 그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꼭 인터뷰 해보고 싶어요. 그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꼬꼬지 다 꼬시꼬시 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얘기를 해놨는데요. 네. 부탁을 드려놨는데 저희 일정하고 맞으면 네. 언제 한번 모시든지. 다음 주가 됐든 네. 아니면 그 다음 주가 됐든 네. 직접 이 자리로 네네. 모시는 걸로 그렇게 예. 일정을 잡아보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 주제로 꽤 넘어가도록 됐네. 하겠습니다. 피플앤 뉴스 세 번째 이 사진은 우리 이 이야기의 주제는 주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에 그 선배 그 이야기하고 예. 이 반응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더 깊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 우리끼리 그 전파 멤버십 멤버십을 엑스파일에서 또 네. 이야기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도 이제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 그 상황이 지금 탄핵 이야기 이제 뭐 거세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타깃을 딱 꽂는다면은 또 김건희에 대한 뭐 비난이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중에 주술가들 역시 뭐 제대로 된 거라면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할 텐데 그렇죠. 주술인들 사이에서는 또 상당히 또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 사진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죠? 이 사진 워낙 그 유명했던 사진이잖아요. 네. 그때 그 우리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9월이었는데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사망하고 이제 갔을 조문 때 외교를 가서 네, 가서 그 결국은 그건 안 했죠. 안 조문을 했죠. 하지 않고 장례식에만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모자가 그때 김어준 씨가 이 모자 때문에 소송당했었더라고요. 그랬죠. 그렇죠. 예, 예. 이 모자 뭐 이랬나 저랬나 하고 소송 걸고 그 소송을 건 사람이 그때 뭐 누구였더라 이종배 의원이라고 서울시 의원. 예, 아주 서울시 의원이. 고소 전문 의원. 아니 그 사람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또 우리 네. 또 걸지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예. 이때 그때 그 교통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그 프로에서 그 영국 로얄 장례식의 전통이 있는데 이 망사 여성들이 망사 쓰는 것이 이제 로얄 패밀리만 망사를 그랬죠. 쓴다. 로얄 근데 패밀리. 그 이야기 했다가 아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부탁이 와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그렇죠. 나라도 이렇게 왕실 했다. 부탁이어서 그러고 했다. 끝나면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종배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뭐 끔찍한 이제 인격 살인이라고 국격 훼손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왜 드리냐면 끔찍한 국격 훼손이고 인격 살인이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모자그 뭐 에피소드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 이 사람들이 국격을 훼손했다 해가지고. 근데 저때 명태균 이야기 듣고 조문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 망신당한 그렇죠. 거잖아요. 국격 그렇죠. 훼손 본인이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끔찍한 국격 훼손을 자행한 사람들이 이제 뭐 김문순 씨 공격도 하고 맞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그때 벌어졌던 겁니다. 그게 당선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9월이었잖아요, 이게. 그리고 곧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왜 저기 나가 가지고 왜 조문을 왜 안 했을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그러고는 이전에 네. 국민들은 박근혜 때 벌써 이 무속이나 이런 거에 질렸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도 맞아요. 최순실이 아버지 네, 네. 최태민이가 박근혜 뭐 영적 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기꾼 아닙니까? 네, 네. 사기꾼 무당 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박근혜를 거의 지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가 뭐 쓸데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는 둥 네. 뭐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취임식 날 오방랑이라고 맞아요. 오방랑이라고 그 네. 행사 그거는요 일반인이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건 네. 무속애들이 하는 행사예요. 네. 네. 오방랑 행사를 하고 할 때 그때부터 이 맛이 간 거예요. 이상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또 참 국민들 2번씩이나 이걸 다 하니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저까지 영국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만 조문을 안 했을 때 그때 왜 저랬을까 다들 궁금해하고 했었는데 그게 그런 뭐 꿈자리 사납다고 그걸 안 해버리고 하는 네.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달에 그 할로윈 그 비극이 있었고 참사가 네, 있었고 맞아요. 그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예, 그때 보였던 예. 그 태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야 이게 뭔가 조짐이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굴러온 거죠. 그때 이태원 그 참사 때 네. 조문 간 것도 절대로 그 위패나 네. 사진 없이 했었고 그때 마침 천공이 네, 매일 가서 뭐 일단 조문해라 네, 그 얘기 듣고 매일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상하죠. 예, 그 다음에 예. 조문 갈 때 여기 이제 일반 시민들은 네, 껌댕이질을 하고 또 갔다 이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액막이 네, 하는 네, 일종의 이제 맞습니다. 주술적인 네, 행위거든요. 액막. 그거 꼭 했죠. 그 다음에 조문 갈 때 꼭 이걸 해요. 그렇더라고요. 액막이를.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약간 그 껌덩이 같은 거 예. 그거 처음에는 저 사람이 흑채를 뿌렸나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왜냐하면 예. 대통령도 하고 갔는데 뭐 맞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또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인가 뭐 그때도 그때도 또 잡혔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참 이상하다라고 네. 했는데 매번 예. 그다음에 시청 앞에 왜 그 불의의 사고 당했잖아요. 퇴근 네, 시간에 그때도 들어와서. 똑같이 그 이태원 사고 나서 네. 그 우리가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네. 일본주 주술사. 예. 예예예. 일본 천도교. 천리교. 천리교. 그게 이제 천리왕을 모시는 네, 네. 거기는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음. 기도법도 아주 웃깁니다. 네. 나무 천리왕님이시오 이래요. 아 진짜로. 근데 잘하시는데. 그 주술사가 네, 네. 그 일본 그러니까 무속과 주술은 다른 겁니다. 일본은 음양사라고 그러죠. 네. 이게 주로 저주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천리교가 잠깐만. 그 천리교가 딱딱이 갈로 들고 딱딱딱딱 그것도 거리는 네, 그 네, 사람들이 원래는 이태원에 왔었잖아요. 남녀호랑개교. 그렇게. 남녀호랑개교의 파벌이에요. 예. 거기서 또 분파된 일종의 일본 이제 사이비 종교인데 거기에 천리교라고 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포교사들이 네, 네. 곳곳에 있습니다. 천리교 포교소가.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검은 그 사제복 입고 음. 그 이태원 그 골목에 섬찟했잖아요. 예, 봤어요. 한동안 응시하죠. 음. 그리고 그랬는데 이주기 맞은 날 이주기. 이주기 네. 또 왔어. 또 왔어요. 네, 그래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네. 시청 앞 그 불의의 교통사고 네. 당했을 때 네. 이게 이제 대통령실 공식 사진은 아닌데 네. SNS에서 돌았다라고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그 일본 주술사 네. 천리교의 그 주술사 네. 코스프레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검은색 옷을 입고 그 사고 현장 응시. 응시를 오랫동안 해요. 네. 그 다음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상해. 한참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물 네. 액체
주로 이제 소주죠. 예. 그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열린공감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네, 열린공감 양평에 그 최은순 씨가 그 무슨 뭐 모신다라고 하는 법당인가라고 해서 제보를 네. 받고 나중에 분홍색 아주 칠색. 분홍색 건물. 네, 핑크 그 이야기 나중에 우리 마지막 코너에 있습니다. 그 아, 아주 그런가요? 기괴한 핑크의 프레이드를 예. 우리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 지금 이 사진 그때 이게- 경향신문에서 네네. 경향신문에만 있는 사진인데요. 요게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하나의 콘텐츠. 코바나 콘텐츠 시절에 네. 자기 이제 행위예술이라고 그러죠. 네. 일종의 이제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집단으로 엮은 인형입니다. 예. 네. 예, 저게 이제 주로 우리 조선 시대 네. 애도 보면 저기다가 막 무슨 뭐 침을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그렇죠. 저주 그- 침을 예, 영화에 많이 그런 나오는. 그 주술들을 네, 많이 네, 하는데 네. 저 안에 얼음 안에 지프로 된 인형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저게 얼음이 녹으면서 네. 자연스럽게 네. 저 인체 모형을 한 네. 지푸라기 인형들이 네.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네. 저게 하나의 주술 행위. 저게 지금 저게 무슨 작품이라는 작품이라고 겁니다. 한 예.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네. 그런 주술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역 역학 역- 이런 거 역학 같은 이런 거. 거죠. 예.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지난주에 왜 우리 말씀하셨듯이 학교 다닐 때부터 분신사바 뭐 저 여호와의 증인 개인 종교나 개인 취향은 네. 우리가 뭐라 할 게 못 그렇죠. 되는데 저게 지금 국정으로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라는 제가 거죠. 지적하는 그게 것도 문제가 된다는 무속은 일종의 우리 절통 뭐 신앙처럼 네. 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서 우리가 어머님들이 뭐 치성 드리고 그럼요. 뭐 이러잖아요. 네, 우리는 뭐 네. 그거는 자연스러운 우리 전통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전통 네. 전통 종교예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의식인 그런데- 무속인들도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무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한 게 아니라 네. 무속 정부 여기가 위험하다는 아니, 무속이 거예요. 아니라 네. 문제는 네. 주술 정부. 그러니까, 주술. 예. 꼭 주술. 이렇게 해서 나쁜 저주를 나가가지고, 하고 예. 정적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의 그 애군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이용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권진도 등장했죠. 그러니까. 해우스님도 등장했죠. 천공도 등장했죠. 허무맹랑한 거죠. 명태균도 처음에 뭐 조상의 공덕을 타고 태어난 분이 15년 이랬더니 명태균이가 장님무사에 안준병이 주술사입니다. 뭐 둘이 뭐 운을 띄워 이게 이제 교감이 맞아서 근데 이 애군을 떨치는 그 도구로 애군을 떨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걸 죽은 사람 죽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뭐 공동묘지에 뭘 세운다든가 뭐 대통령실을 뭐 무덤가로 한다든가 뭐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에 뭘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죽음 그 천공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죽음을 통해서 네. 우리 애군을 떨치고 우리 뭐 기운을 여러 명이 살리고 죽어야 하는 된다. 여러 막 명이 이랬죠. 죽어야 된다. 젊은이들을 여러 명이 죽어야 되는. 근데 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그런 주술이 국정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무회의도 있고 참모들도 있고 이런 데서 그게 또 예, 등장해가지고 나라의 그러니까. 정책이 결정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날 보면 뒤집어져 있더라. 지금 거리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그거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그러니까. 이상은 그 꼴을 못 봐주겠다라는 무속 거고. 정부가 위험한 이거는 거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든 국가를 운영하든 이런 과정에서 끼지 말아야 될 게 지금 껴가지고 이 정부의 탄생 과정부터 아이 세상에 왕, 그 후보 경선 토론에 나와서 손에 왕자 왕자를 새기고 나왔는데 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국민들도. 왕자를 하고 나왔으면 내가 뭐지 그쪽에 좀 힘을 빌리고 싶어가지고 했다고 해야 되는데 동네 할머니가 왕자 써줬다고 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닉슨이 탄핵됐던 게 왜 거짓말. 탄핵이 됐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도화선이었지만 거짓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 지금 네. 대통령실의 해명이 반복되는 게 전부 거짓에서 비롯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다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네. 이거는 천공 아니라 무슨 뭐 만공이 와도 이건 못 막잖아요. 팩트 앞에는. 그러니까
7일 날 부랴사랴 오죽했으면 윤핵관들,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거 안 된다. 7일 날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과 자체도 하나의 코스프레, 쇼 같다. 만약에 이번에 7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국민은 사과를 바라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거 사과할 것 같지도 않고요. 벌어진 일에 네. 대해서 네. 특검을 받아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지 맞습니다.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만약에 뭐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7일 날 대국민 또 사기 쇼를 만약에 펼쳤다, 네. 아마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럴 것 사과하실 분이면 네. 그렇게 네. 얘기 안 했겠죠. 끝장 토론하자는 얘기가 사과하는 사람이 끝장 토론하자고 끝장 하는 기자회견. 끝장 그러니까. 기자회견. 뭐 끝장 근데 토론이라고 오늘-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그렇죠. 없는 거예요. 끝- 사과하는 사람이 끝장 기자회견 하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오늘 7일 날 네. 그러면 대국민 네. 뭐 담화 네.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네.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네. 오늘 또 어디 가서 연설했는데 네. 개혁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나는 답답한 게 뭐 부산 내려갖고 그 스님들 만나갖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돌을 맞아도 묵묵히 나의 길을 가겠다. 난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나이답게 술도 좋아하니까 맷집도 있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국회 예산안 그 시정연설 네. 쫄아갖고 또 안 간 거 아닙니까? 네. 바지 총리 내세워갖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술 먹을 때 이것만 할지 네. 정말 잘하시는데. 아니 목소리가 딱 그렇잖아 마지막에. 근데 말들이 많네. 이거 저 뭐야 요즘 뭐 이거 SNL. 비슷해.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 너무 SNL. 특이하니까. 비슷해. 그런데 야, 쫄보에 쫄보. 근데 왠지 한동훈도 쫄보고. 채팅창에 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계속 밀어야 될 것 좀 같은데. 연습 좀 할까요? 아니 이렇듯이 네. 네.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때우고 넘어갈 이제 네. 시기는 지났다. 이제 처절하게 뭐 나대지 말아야 될 건 당연하고요. 이전에 벌어졌던 이 뭐 예를 들어서 명품백, 네. 주가 조작, 네. 양평 고속도로 휘어진 거. 네. 요번에 그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이 네. 아주 뭐 누룽지 박박 긁듯이 다 해먹었더라라고 네. 했듯이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반드시 특검으로 네. 규명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하야를 한다 하더라도 네. 김건희 특검은 국민들이 끝까지 아마 요구할 것 같아요. 지금 국민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네. 남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특감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특검. 그거는 헷갈리는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브리핑. 네. 개헌의 계절이 지금 왔습니다. 뭐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개헌의 목적은 윤석열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임기를 단축시켜서 일단 내려와라. 이제 그게 개헌의 내용입니다. 그 개헌 내용을 가지고 원 포인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총체적인 개혁으로 해서 진행할 것이냐, 세부적인 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개헌의 의미는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입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임기를 2년을 날리고 다음 3월에 딱 3년 정도까지만 하고 내려와라.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 대통령 임기를 그냥 3년으로 하는 개헌을 하겠다. 이제 이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이제 파격적이지 이야기. 않아요. 그 한 몇 달 전에 유시민 씨가 이런 비슷한 책을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다가 네. 유튜브 그 시청률이 반으로 떨어진 적 있어요. 예, 이거 엄청 네. 높고 예. 유시민 네. 작가가 네. 얘기했던 예, 거는 엄청 그 욕 먹고 떨어진 적 있어요. 논리 프로식화이라고 해서요. 예. 불기소 조건으로 해서 너의 죄를 이제 안 물을 테니 네. 일종의 하야한 거죠. 네. 그거였지 개헌은 아니었고요. 이번이랑 괴가 좀 다르고요. 네. 아니 근데 물론 그 윤석열이가 안 물러날 것 같으니까 물러날 길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네. 열어주게 네가 지금 하야하면 네. 처벌 안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 책에 준 내용은 처벌 안 하겠다 그 소리에 이제 예, 그 소리에 그렇죠. 난리 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시민 이번 작가의 개헌하고도 논리는 그렇게 차이 뭐 약간 차이는 있어도 큰 차이는 없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번에 개헌도 2년만 하고 나가라. 예, 그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고 나가. 지금 예.
그 국민들 분노가 네. 하늘을 찌르는데 네. 야, 아니 국민들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그때 네. 그 왜 인천대 교수인가 뭐 그 저기 뭐야 윤석열이가 주는 표창장 안 받겠다고 네. 했잖아요. 그 양반 다 좋은 말하다가 마지막에다 뭐라고 남겼냐면 예. 뭐 하야하시고 김건희하고 고궁산책인가 낙엽 보러 단풍 보러 다니십시오. 그 얘기했다고 국민들이 야 걔가 걔를 살려가지고 단풍 보러 다니게 해야 돼 우리가 당장 구속시켜야지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럴 정도인데 예.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 걸 보니까 예. 아마 이런 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국민들은 지금 요 피켓에도 보듯이 네. 민주당은 지금 탄핵 얘기를 아직 안 꺼내죠. 탄핵이 없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언제 사진이죠? 이게 이번 주 토요일이었죠. 지난 지난 토요일에. 토요일이고 예. 그 전주 토요일 날은 네. 조국 혁신당이 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했는데 그때는 탄핵이 나왔죠. 그때는 네. 검찰 개혁 윤석열 탄핵이 네, 나왔고요. 네. 그래서 탄핵의 쉐빙선이 되겠다라고 네, 하는 네. 건데 민주당은 중도 표심까지도 끌고 가야 되니까 네. 조국 혁신당도 그걸 인정해요. 네. 민주당의 그 심정은 이해한다. 네. 당의 처지를 대신 탄핵의 탄자 이거는 네. 개혁 자기네가 네. 조국 혁신당이 먼저 치고 나가겠다. 그래서 11월 달에 네. 그 탄핵안 초안을 국민 앞에 내놓겠다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네. 요번에 이제 민주당은 지난주에 30만 명 나왔다고 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15,000명 나왔다. 검찰 네. 추산. 근데 음. 경찰 추산은 아니고요. 예. 국힘 추산. 국힘 경찰은 추산. 뭐 15,000, 얘기를 하지 2만 않았죠. 5천 하다가 음. 스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좋기 10만 이상은 넘어간 건데 민주당은 30만이라고 하고 네. 연인원으로 따지면 30만이 된다라는 게 네. 민주당 입장이고요. 네. 민주당은 희망의 불씨를 봤어요. 음. 근데 국민들은 자 오늘 그 촛불 행동이라는데 네. 두 번째 경찰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경찰 검찰이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촛불 민심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네. 촛불 행동은 어떻게 했냐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그 주부터 네. 매주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해왔죠. 근데 쭉. 이게 동력을 이렇게 크게 어찌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리로 나서야 돼. 임계점이 어딜까? 임계치가 정말 그 트리거만 나와라. 이랬는데 요번에 이제 윤석열 육성이 까졌는데 네. 아직도 이거는 임계점이라는 건 뭡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네. 99도까지는 왔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의 그 호응을 더 원한다라고 네. 하는데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 많이 입당을 해서 권리당원이 됐느냐? 네. 자, 박근혜 국정농단 때 수백만이 나와서 연인은 뭐 1,000만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혈혁명으로 네.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문재인 정부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못하고 다시 윤석열 이상한 괴이한 정권을 만들어서 네. 전두환 시절로 돌아갔으니 또 심지어는 뭐 외정 시대로 돌아갔잖아요.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효능감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도를 바꾸자.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그 시국 그 원로 회의가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네. 정당에 제안한다. 네. 네. 그러면서 시국 선언하면서 이제 임기 단축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건 뭐냐면 네. 자 국회에서 개헌 발의도 200석이고요. 네. 개헌안 붙이는 것도요. 네. 발의는 150석이고 네. 그다음에 탄핵도 통과시키려면 또 마찬가지로 200석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 하나를 8표 네. 이탈표를 못 만들어서 김건희 특검 간에 만에 이르는데 네. 탄핵이 만약에 통과됐어요. 네. 신이 네. 국힘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네, 네. 국민들이 거리로 막 나와서 그러면 또 어떤 허들이 남아 있죠? 헌재라고 있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헌재는 지금 헌재 위원이 6명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또 알량한 이 법전 들고 네. 이 사람들이 뭐 헌법에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또 이러느니 네. 헌재는 탄핵은 법관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건데 네. 원포인트 임기 단축 개헌은 국민이 국민 투표로 그렇죠. 대통령을 징계하는 거니까 네. 효능감이 더 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사- 그 전에 4년이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예. 대통령 임기 단축시키는 개헌을 예. 하자라는 그런 시도는 이제 없었고 우리가 개헌을 해본 게 87년도 이후 예, 맞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게 늘 말은 때마다 나왔던 게 개헌론 이런 게 그 시시때때로 이제 근데 있어 좀 왔는데 그 조국 신당 사람들이나 진보당 사람들은 좀 당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저쪽은 지금 뭐 개헌이 이런 거보다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네. 탄핵이잖아. 탄핵. 탄핵을 지금 들고 나왔고 네.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투표소를 전국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투표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조국도谢炳선 탄핵이고요. 네. 그럼 민주당만 저 보세요. 그날 30명 모였고 국힘 추산 15,000명이라도 네. 다 특검이지 탄핵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네. 예. 탄핵이란 말 있는 거 보죠. 없잖아요. 네. 이게 네. 저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재명 재판이 지금 걸려 있어요. 네. 11월 15일 19일. 네. 그걸 보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꼬링을 한다든가 네. 어떤 결정적인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이쪽도 탄핵으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벌써 뭐 2년 이건 좀 이르다고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대통령 중심제였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김종필이가 그렇게 내각제 하자고 김종필이 내각제 해도 때마다 계속 예, 내각제 안 됐잖아요. 그건 있었죠. 네. DJ가 손잡고 하자고 해놓고 안 해줬잖아요. 또 그거. 안 해줬죠. 안 아니 해줬죠. 그뭐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가 예, 하는데 네. 요번에 원포인트 개헌은 네. 권력 구조에 대한 이제 개헌은 아니고 그러니까 끌어내리자기 아니죠. 윤석열을 그러니까 오로지 윤석열에 3년은 대해서. 너무 기니 네. 윤석열이를 내년 5월 9일까지만 너 해라. 네. 그리고 3월 9일 날 대선을 치러서 네. 5월 10일 날 네.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을 갖자라는 거고 네.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네. 탄핵을 시키게 되면 인수위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그때도 그냥 했었죠. 갑자기 대통령이 네. 바로 선거 끝나는 날 바로 대통령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원포인트 개헌으로 새로운 대선을 치르게 되면 네. 내년 3월 9일 날 대선 치르고 나면 이제 인수위가 결성이 되니까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 탄핵은 또 법관한테 맡겨야 돼. 맞아요. 그리고 탄핵이 되네 여러모로 만에 그렇죠.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돼서 헌재로 갔는데 네. 탄핵이 되네 만에 탄핵이 그리고 만약에 헌재에서 노해버리면 네. 왜 지금 헌재 위원들이 다 보수 일색이야. 윤석열이가 또 심어놓은 지금 방금 이야기는 우리 구독자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이제 당론은 아니고요. 예. 원포인트 개헌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특별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력을 가지고 있고 법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권이기 사법 때문에 카르텔이. 네, 사법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때 탄핵을 하는 게 그 전에 박근혜 때와는 같은 조건은 아니다. 같은 조건은 아니다. 예, 그리고 네. 국힘의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 그 트라우마가 상당해요. 네. 배신자 이거 찍혀서 아직도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국힘 의원들 8석 이상이 이탈표해서 민주 세력이랑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탄핵으로 8명 설득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윤석열은 그 임기 단축으로 네. 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국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보다 네. 개헌에 찬성표를 던지는 게 네. 부담감이 덜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래나 잠깐만요. 네. 근데 잘 알겠는데 명태균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사이가 멀어진 게 왜예요? 저거 2년 단계 하자고 하다가 명태균이가 얘기했다가 윤석열이가 대노해가지고 네. 3일 동안 달달달달 볶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제가 만약에 이렇게 윤석열이가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 이 시간에도 예. 탄핵이 맞냐, 뭐 맞아요. 예?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네. 지지율이 5%라도 내려오지 않을 사람이니 예, 맞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지금 저렇게 지금 탄핵이 없죠. 우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제 기시감이 드는데 네. 그때도 그 촛불 인원이 네. 인파가 20만, 80만까지 네. 민주당은
하야의 히읗자도 못 꺼냈어요. 그래서 그때 네. 우리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네. 그래서 오죽하면 그 국민들이 다 그랬잖아요. 네. 민주당 뭐하냐? 국민 믿고 네. 국민을 따라와라 그랬지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넘쳐나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인가 예. 거기 설득해서 그때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수였어요. 네. 근데도 이뤄냈잖아. 민주당은 어차피 눈치 보고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 민주당이 아마 탄핵을 카드를 꺼내겠죠. 하지만 제 예상은 국민들이 박근혜 때처럼 거리로 뛰쳐나오는 건 안 할 것이다. 왜? 이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네. 탄핵을 시켰는데 바뀐 거 뭐가 있어? 바뀐 거. 그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맞아요.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돼요. 맞아요. 탄핵에서 바꿔놨더니만 그렇죠. 그 부동산 개판되고 죽서서 어지러워지고 모졌다 그래서 되는 거잖아. 결국은 또 윤석열 같은 윤석열과 사람이 된 거 아니냐 만나고.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가 있죠. 지금 김건희 네. 같은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탄핵시켰는데 네. 촛불로 탄핵을 시켰는데 어떻게 네. 역사가 윤건희 정권을 만들어놨냐고 국민들이 여기에 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거리로 나와서 탄핵도 의미 없어. 그냥 윤석열이 싫은 거야 윤건희 네. 정권이.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서 내년 3월 9일까지만 해. 너 이게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탄핵보다 그게 더 이 빠르다. 포스트는 그쪽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어디에 것 같아요. 붙어 있는 포스터입니까? 저는 그냥 네? 탄핵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요거 지난주 토요일 날, 3개월도 길다. 지난주 토요일 날 네. 그 벽에 붙어 있는 거를 네. 우리 기자가 찍어서 이 사진 참 묘한 사진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은 어디로 갈까요? 이래나 저래나 서울의 봄이 아니라 한국의 봄을 부르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개판될 줄은 얼마나 더 많은 게 나와야 끌어내릴 수 있는 걸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하시면서 너무 좋은 방송을 이제 알았네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핫이슈 브리핑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몇 개가 좀 짬뽕이 된 이야기인데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드라마죠. 정년이 요 부분에 너무 티빙 큰 드라마예요? 인기, 예, 네. 티빙 드라마 인기 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드라마죠 이게? 이게 서편제 보셨죠? 예, 서편제. 서편제하고 똑같은 그 네. 창 국악 우리나라 네, 국악극에 관한 드라마고 네. 지금 높은 시청률을 하고 있어요. 네. 8회차까지 간 드라마인데 네. 저 배우가 김태리. 아주 연기 잘하는 배우잖아요. 네, 저 김태리. 이름이 뭐더라 저 배우가. 김태리. 예, 김태리. 저 배우가 아주 저 배우 때문에 인기를 상승하고 있고 저 옆에 있는 배우도 남자 분당으로 여자인데 남자 분당으로 나와가지고 아, 또- 같은 김태리예요. 그렇죠. 예. 저 원래 주인공이 투탑이거든요. 저 네. 말고 남자 분장으로 나오는 네.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국악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아니, 나는 있습니다. 이- 예. 국극이라고 하는 걸 네. 국극이라고 하는 장르를 네. 잘 알지 못했어요. 국립국극단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국극단이 있는데 광주. 국극단이 왠지 이게 뭐 저기 경극 같은 중국의 경극 중국 같은 경극. 느낌도 있고 한데 이게 우리나라 판소리가 있잖아요.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국극 소리하고 뭐-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소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판소리를 김태리 배우가 3년간 그 연말을 해가지고 직접 열창을 하는 걸로 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가 뭐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 내용이 저 네. 어렵게 그 김태리가 어렵게 저 집안이 어려워서 저거 배워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드라마. 네, 서편제 네. 서편제. 네, 근데 이 드라마가 서편제인데 이제 국극이 다른 근데- 거예요. 네, 근데 이 드라마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또 오징어 게임처럼 열풍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소리가 오징어 게임은 사실은 이제 좀 오락적인 요소가 많이 이제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 게임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정확히 이제 박혀 있는 게 판소리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게 왠지 막 전율이일 정도로 그 창하는 창법이 아니에요. 이 아까 얘기했던 이 국극이랑은 건 다른 네. 창법이 달라요. 창법이 그리고 가끔 무슨 우리나라 KBS의 뭐 전통 뭐 판소리 할 때 가끔 나와가지고 국극하시는 분들이 노래하는데 네. 들어보시면 구슬퍼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라요. 이걸 예. 듣고 사람들이 왜
아니 우리나라 국극의 이 소리를 듣고 해외 사람들이 예. 그게 눈물하고 감정에 젖어 이게 이제 듣는 자체가 저희 전통 네. 음악이 한이잖아요. 판소리가. 예. 그러니까 흑인 연가가 이제 소울, 예. 그러니까 한을 이제 읊어서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데 우리 소리는 예. 한의 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성전 김건희라고 이런 좋은 또- 좋은 우리나라 전통도 있고 얼마나 이 맑고 좋고 자랑스럽고 더 개성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차고 넘치는데 외인들의 그 주술. 어떤 주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상하게 쓰고 그걸로 나라 망신을 시키고 남편 망신, 국민 망신, 또 본인 망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그게 참 한심스러워서 제가 이런 봤을 때는 정도로- 이런 것 같아요. 분수에 넘치는 네. 너무 과한 욕심, 네, 욕망 네, 이루고 난 다음에 네. 불안감 네. 이게 모래성으로 쌓아졌으니 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 드라마 정인이를 하는데도 정치 역색이 나오네. 아, 그러니까 국국이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네, 네, 네. 국국이 우리 나라의 음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주로 왕실에서만 많이 들은 거예요. 네, 왕실에서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들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게 이제 판소리나 창 뭐 이런 것들이 네, 그 서편제 같은 것들이죠. 네, 그런데 아. 이 판소리나 창을 했는데 네. 또 이게 시장이 좁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 그 창소리나 판 하시던 분들이 많은 경쟁 프로에 나와가지고 트로트 네. 부르시잖아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예. 음. 예. 그런데 이제 세계가 네. 우리의 소리를 그러니까,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니까 우리의 그 K 컬처가 세계인들의 이제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 국격이 신장됐다. 예.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우리 다시 또 촛불로 돌아가면 우리가 무혈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유럽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수준, 네. 정치 의식에 대해서는 unbelievable. 정말 네. 자꾸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그랬는데 그 다시 이해를 못하는 거지. 네. 아니 그랬던 니네 나라가 네. 왜 사기꾼 부인, 네. 그다음에 르몽드지에서는 콜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 진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네, 네. 국격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자꾸 눈 떠보니 네. 지금 외국이 네. 됐다, 네. 어? 네. 외정 시대 됐다 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요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예. 아, 이 브루노 마스라고 하는 배우는 미국에서 그 아주 유명한 팝스타예요. 미국에서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마이클 잭슨급입니다. 마이클 예. 잭슨급이고 이 사람은 뭐 손 대는 데마다 거의 뭐 성공을 하는 아주 그냥 탑 그 스타인데. 로제라는 저 여자애는 저 여자분은 블랙핑크라는 그룹을 했어요. 아, 근데 예. 그 블랙핑크는 블랙핑크는 아주 되게 유명한 사람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얘들은 국내에서 이 예. 팬들이 압도적이에요. 맞아요. 여자 그룹인데 BTS보다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팬- 그래서 팬들이. 예. 이 곡을 예. 사실 이 브루노 마스가 있는 기획사의 그 로제가 블랙핑크 로제가 곡 3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대시를 했는데 설마 내 거 하고 콜라보를 할까 하고 한 것 중에 3개 중에 이제 아파트가 이쪽에 장난스럽잖아요. 우리나라 술 게임에서 썼던 노래 윤수일이 369.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니 알죠. 제가 지금 브라질급 판도 받고 아, 중동판도 그랬어요? 받고 예. 중국판, 몽골판도 받고. 아, 그러니까 이 해외 네. 이분들은 네. 이게 아파트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해설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것, 그다음에 누가 또 문화평론가가 분석을 했는데 이 피읍, 파열음이잖아요. 네. 이게 또 외국인들을 매료시키는 맞아요. 거야. 아, 피읍하고 T가. 그리고 또 저게 더 맞다. 인기가 이제 빌보드 차트 2주 연속 1위 했고요. 네. 그거보다 더 이제 국내에서 술자리에서 저 네. 게임을 해요. 아파트. 맞아요. 이러면서. 예. 아파트. 그때는 윤수일 아파트를 불러요. 아파트. 아, 근데 지금 저 자료 사진에서도 보지만 예. 태극기를 들고 그러니까 와,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예. 자막으로 풀기도 네, 하고. 아파트먼트라고 이제 뭐 외국에서? 예, 설명해 예. 주기도 하고 아. 클럽 전 세계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가끔 뭐 싱가포르 뭐 또 아프리카 어디 파리 뉴욕 그 클럽에서 애들이 놀 때 경연대회를 노는 하는 거기서 저걸 틀어놓고 애들이 뭐 네, 떼창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광경이 사실 한 달 전에는 없었어요. 맞아요. 순식간에 퍼진 거거든요. 국내에서도 요새 대학생 애들 MT 가면 저 아파트 게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별빛이 흐르는 자리로 자리에 뭘 뭐, 자리, 뭐, 하여튼 뭐 다리, 노래 다리를 부르고 건너 다리를 건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가요계 기자 맞아. 뭘 별빛이 자리에 흐르는 누워 다리를 건너 15층 그러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15층. 예. 15층 건너면 다다다 1, 손 2, 이제. 3, 4, 5, 6 재밌더라고요. 별빛이 흐르는 자리에 누워. 다리를 건너. 아유 윤수일이 오랜만에 이름 이 불러옵니다. 사진 다음부터는 제가 사진을 하나 넘길 때마다 예. 이 핑크잖아요. 블랙핑크의 핑크인데 예. 이렇게 자랑스러운 핑크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참 답답하고 깝깝하고 했던 우리 본 사진도 있을 테고 예. 이 핑크의 우리나라는 블랙핑크는 너무 자랑스러운데 그 다음 핑크부터는 너무 이제 부끄럽고 걱정됩니다. 저기 그 이제 로제 이런 핑크가 이제 그저께 나는 이제 그러니까 등장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네. 저 핑크를 또 일부러 골라갖고 입고 왔다라는 거. 아 참. 일부러 골라가지고 입고 왔다는 그뭐 뚜렷한 뭐 증거 없습니다. 증거 예. 없습니다. 근데 예. 사진을 잠깐 돌려가지고 이 핑크를 아니 본인이 입고 왔으면 조금 골라야지. 돌려보겠습니다. 사진을 예. 잠깐 돌려볼 텐데요. 이 핑크가 또 있습니다. 핑크를 좋아하시네. 이 핑크가 있습니다.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왜 제가 이제 이 사진들을 이렇게 이 핑크 사진을 이렇게 그 하게 됐냐면은 사실 그 전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만 이게 연상이 되게끔 하는 이 주술 관련한 것들. 홍매화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매화도 있고 그다음에 아크로비스타도 있고 그 삼풍 아파트, 삼풍 백화점 백화점이 네. 무너졌을 때 삼풍 백화점이 분홍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최은순 씨가 그- 법당처럼 해서 또- 납골당 꾸며놓은 네, 게 핑크가 분홍색. 있고 이런저런 핑크가 오세훈 시장이 또 그 잠수대교, 네. 잠수교 네네 이거를 외국 회사에 디자인 용역을 줬는데 네 온통 핑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서울의 상징물이 네 핑크로 조형물을 만들었죠. 자꾸 왜 이렇게 핑크가 눈에 많이 띄는지 나는 블랙핑크를 제외하고는 이 핑크들이 왜 이렇게 저게 지금 이태원 그 당시 골목 네. 해밀턴 호텔 옆 벽이 네. 핑크색이었거든요. 네. 요번에 2년 뒤에 가 보니까 네. 핑크가 아니라 이제 청색으로 색깔은 바뀌어져 바꿨죠. 있더라고요. 바꿨죠. 예. 근데 이때- 저게 바로 일본 천리교. 그러니까 남녀호랑 개교. 남녀호랑 개교랑 개교? 다른 천리교입니다. 천리교. 천리교의 주술사예요. 응시하고 있죠. 그 이 남녀호랑 개교하고 천리교하고 같은 분판대 떨어져 나온 거 아니에요? 대순진리하고 증산도하고 떨어져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떨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같은 종파라고 봐도 되네. 그럼. 그때 이게 이제 2년 후. 2주년 때 파란색으로 이제 최근이죠. 칠하기 네. 시작했죠. 그 분홍색 예, 이걸 예. 이제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고 저게 천리교 그 네. 예. 뭐 제사 지내는 제사를 사람입니다. 지내고 있고. 예. 하늘천에다가 이익 뭐 저거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쟤네들. 천리왕님을 모시는 종교. 예. 주술도 이상합니다, 쟤네들.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딱딱이 치는 애들. 아니, 천리교. 예, 맞아요. 오늘 개인기 오늘 계속 뭐 그러니까요. 폭발하는데요. 뭐 선배 노래를 부르죠. 우리 MC가 하나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 노래 틀렸어. 김다솜 우리 저 MG 앵커가 안 나오니까 바쁩니다. 지금 예.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러. 저희가 그냥 할 수 없이 안 되는 개인기를 지금 안 막 되는 그러니까요. 개인기를. 아, 김다솜 진짜. 존경함이. 저 양반들은 저런 복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 섬찟하겠어요. 뭐 벤에 낮에도 옷 있겠죠. 밤에 벤에 한밤중에 보면 진짜 섬찟하겠네요. 예. 벤에 옷 있겠죠. 응시하잖아요. 그 사고 현장에 근데 우리가 지지난- 죽은 혼을 예. 뚜렷이 응시하잖아요. 그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야기했었지만 그 황 누굽니까? 황하영, 행정관 예. 행정관 황정호 아버지. 아빠가 황하영. 황하영. 네. 우리나라 그 일본에서 건너온 주술계의 거장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무명사라고 그러죠.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제 그 이루었다는 썰이 영향이라고 있어요. 그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일본 주술사가 저기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윤석열 외가 네. 이모가 남녀호랑개교 그 사당을 모시고 있죠. 네네. 아 그래? 자, 그럼요. 예. 이모 강원도 그 사진이 또 있어서 예. 그래서 뭐 너무 깊숙하게 생활 깊숙하게 이제 파고든 그 주술 문화죠. 주술 문화가 저도 이게 그쪽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중대한 거 하나 알고 있는데 그건 예. 그 네, 엑스파일. 멤버십에서 까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지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예, 그 아까 선배 말씀하신 그 삼풍백화점 저 자리가 무너지고 아크로비스타가 세워졌고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신혼집이 저쪽에서 계속 살았었고 이쪽에 그 색깔이 비슷한 이게 또 핑크색 양평입니다. 예, 네. 양평이죠. 저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게 이제 제보를 받고 들어도 믿기지가 않아서 예, 취재를 간 거예요. 네. 근데 저기 보면 무슨 뭐 법당처럼 네. 입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가 보니까 이렇게 연등이 달려져 있는데 네, 네. 이게 한국 절의 네. 연등이 아니고 네. 일본 스타일의 네. 연등이었죠. 아유 예, 이놈 거기 참. 보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게 왜 수륙 대제를 지냈던 지난번 소가죽 벗겼을 때 네네. 그때도 그 연등이 우리나라 조계종 그 전통적인 연등 밑에 이렇게 달아놓는 거하고 좀 네, 다른 네, 거라고 네. 그래요. 그게 일본 스타일이래요. 음. 그런 게 달려 있었고 명패처럼 달려 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들어갔는데 네.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네. 취재를 못했는데 네, 네. 저 앞에 그 불상 같은 게 있고 그 네. 앞에 소주병이 놓여져 있고 네, 네. 주변에는 이렇게 그 깃대 봉 같은 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음. 저기서 아마 뭔가 굿이나 네. 뭐 주술 행위를 할 때 네. 가리려고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옛날에 영화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런 장면. 예, 그때 그 그래서- 황정민이 가던 예. 영화 그거 곡성인가 그게. 곡성. 예, 그래서- 거기서 한번 네. 나왔죠.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일본 종교잖아요, 그게. 나중에 저기 안에 들어가서 취재 성공한 화면을 제가 네, 봤는데 네, 네. 보니까 납골당이 차려져 있는데 음. 납골함은 하나도 없었고요. 네. 거기도 재단이 있었는데 네. 재단이 일본 스타일 재단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죄다 거기에 일본식이군요. 소주병이 네. 그게 이제 물 음. 신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소주로 네. 이제 하겠죠. 아. 그래서 놓여져 있고 네. 괴기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저런 데에 그 대통령의 이름을 걸어놓고 기도를 하고 주술을 하고 그게 지금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썰인데 네.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썰이에요. 뭐 그렇게 그쪽 방송에서 얘기해서 네. 저도 이제 그 썰이 아이 설마 그러려고 하는데 저기가 액마기를 하는데 네. 액땜을 하는데 네. 자기에게 들어올 그 운을 네. 미리 막는 건데 네.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동원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방금 죽은 네. 뭐 예를 들면 아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무시무시하네. 이거 저 엑스파일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액마기는 일본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국내 무당들도 액마기는 해요. 예. 그렇죠. 예. 액막은 한다고는 네. 하는데 근데 문제는 네.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것이 욕심이 과하고 네. 늘 불안한 거야. 네. 그러니까 자꾸 저런 주술적인 행위를 그렇죠. 통해서 예. 마음의 위안을 안고 미리 액마기를 네, 하려고 네. 하는 건데 그 죄를 짓지 말아야죠. 아니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어르신들이 하던 그 민간 민속 신앙 그 신앙은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이번 정권은 넘어가지고 그냥 무속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된 거예요. 예. 국민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선출해서 네, 네. 잡은 권력이라면 네.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자꾸 비선 네, 또는 맞아요. 이상한 무슨 뭐 천공, 건진법사 무슨 뭐 이런 게 동원돼서 또 명태균 네. 그래서 뭐 한눈에 당신을 알아봤네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그러니까요. 공천에 개입되고 또 그 당신이 영화에 나올 법이나 한 뭐 말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예. 꿈을 꿨더니 음. 뭐 권성동하고 뭐 장재원이가 펄펄 끓는 소태 그 진짜 그랬을까요? 야, 우리 이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세계적 수준으로 이렇게 잘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요. K자 붙은 이게 이 우리나라 민족이 아까 말한 로제가 네. 저 세계 한 바퀴 돌아가지고 공연해가지고 4천억 벌어 왔답니다. 예. 아니, 노벨 문학상을 받는 나라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고 촛불 그다음에 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나중에 또 나라인데 우리나라 K가 하나 더 붙을 겁니다. 네. 그 어느 그 한솔제지라고 하는 데서 K자 붙인 이 뭐 그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K와 관련한 일들 좋은 일들 현상들 이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고 읽어놓은 우리 국민들의 자산인데 예, 맞습니다. 이걸 한 순간에 이게 2년 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국격을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뜨려 놓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불행하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불행을
기대하고 그 불행 속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희망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나라 적국은 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적은 일본인데 그 적의 그 어떤 좋은 뭐 적에서 주술들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통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주술을 하고 있으니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일본 옹호하죠. 네. 그리고 나라에서는 저기 일본 정신병간 피해 그 보상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보수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지. 네. 보수는 애국이 뭐 바탕이 돼야 저처럼 되고요. 말하는 사람이 보수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적국을 분명히 설정을 하고 똘똘 뭉쳐서 우리 맞습니다. 민족을 예. 중심으로 생각하고 보수는- 우리 민족의 이 행복을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적이 어디 있어?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다음에 보수예요. 품격과 품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네. 보수는. 근데 이런 이 분들은 정권은 못했어요. 네. 보수도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오늘 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더 깊은 이야기는 이제 힘든 아니, 그 이야기. 화장실 체코- 갑시다. 우리- 체코 얘기도 아, 그렇잖아요. 네. 체코 제가 그 체코 출장 갔다 와서 네. 체코 현지 네. 반응 얘기했는데 제가 다녀와서 얘기한 인- 그대로 됐죠. 네, 맞습니다. 체코가 일단 스톱 시켰죠. 인사부터 맞아요. 하고 예. 인사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엑스파일에서. 저희 맞아, 구독자 깜짝 여러분께 놀랐어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반갑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네, 네, 꼭 고맙습니다.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 오늘 선배들이 개인기도 열심히 했기 아니. 때문에 이거 지금 바로 일어서요. 담배. 모든 왜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이어야 되는지 근데 이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카바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놔버렸어요. 대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18% 대구 아마 18%는 이거 지금 끝난 거예요. 이번 주에 네. 그 갤럽이나 이런데 아마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이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일 날 7일 날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이제 또 아마 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네. 분명히 국민이 원하는 사과 네.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아니 왜 무슨 끝장 토론을 해? 지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양해 찰까 말까 하는데 무슨 끝장 토론을 해? 이미 국민은 다 이게 알고 참 있는데. 애매한 게 끝장 회견이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물으면 자기는 그게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의 형식이 아니라 이때까지 회견이 제대로 진행된 게 거의 아니, 없어요. 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네, 아니 네, 부인이 박절하지 못한데 또 본인도 박절하지 못해서 네. 명태균이를 끊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노박절 부부야? 네. 아니 주술이나 끊지.